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다음에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자.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배웠어요. 그죠? 네,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 배웠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두 직선이 평행한 케이스가 있었고, 그죠? 하나 파란색으로 볼까?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 케이스가 있었고, 또는 두 개의 직선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있었고, 약간 좀 더 특별한 경우로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중에서도 정확하게 수직으로 만나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죠? 네. 이런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직선을 가지고 어떻게 다루냐 이걸 한번 해봤는데, 만약에 이제 직선 두 개가 y는 mx 더하기 b, 그 다음에 y는 m-x 더하기 b 이렇게 이제 일반형 표준 형태로 주어진 경우에는 평행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평행한 경우는 기울기만 같으면 되지, 그치? 기울기 같고 y절편은 다르면 돼요. 자, 근데 일치하면 어떻게 돼?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럼 일치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나면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기울기만 다르면 이제 약간더 넘어갈 때가 쭉 가다 보면 언젠가 만날 거고. 자, 정확하게 수직의 케이스는 뭐라 그랬어요? 기울기 두 개 곱한 게 무조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예. 특히 이제 요거는 이제 암기를 좀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예. 수직하는 케이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응용 문제들 몇 가지를 한번 풀어볼 거야. 네. 자, 그래서 개념 7번 129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자,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 좀 많이 더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별표 5개 쳐놓읍시다. 개념 7번. 네. 선분의 수직 이등 분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 자, 그림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림을 그려서. 자, 선분이란 게 뭐예요? 선분이라는 게. 선분이라는 거는 양 끝점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한쪽 점부터 한쪽 점까지만 딱 이은 선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선분이 이제 A라는 점부터 시작해가지고 B라는 점에서 끝나게 요렇게 선분을 하나 그었어요. 자, 그럼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어떻게 그리지?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어떻게 그려요? 직각으로 그리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등분을 해야 되니까 A랑 B의 정 가운데를 지나야 될 거야. 그래. 그래서 요 A랑 B의 정 가운데 점이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길이가 이렇게 똑같아지는 요런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 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게? 수직이 되게 요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그죠? 요 노란 선이 바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찾아볼 거냐면은 이 A점과 B점이 주어졌을 때 이 노란 선이 식으로 어떻게 나타날 건가? 요걸 한번 찾아보자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거기 이제 129쪽 위에 예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보러 가자. 자, A라는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4, 5로 주어져 있어. 자, 이렇게 이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정보가 두 가지가 있거든.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수직 이등분선도 어쨌든 간에 뭐예요? 어쨌든 간에 얘도 직선이야, 직선. 그죠? 예, 직선이고, 직선은 우리가 식을 찾으려면 뭐랑 뭘 알면 구할 수 있냐면은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은 게임 끝이에요. 그죠? 예. 간단히 복습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았죠? 한 점 x1, y1을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다. 요런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찾는 거 하니까 y는 m 가로 열고 x-x1 더하기 y1 요 공식으로 찾는다 그랬어요. 그죠? 네, 요 공식으로 찾는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무조건 찾으려면은 한 점이 뭔지 찾고 그다음에 기울기가 뭔지 찾아주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게임 셋.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어쨌든 수직 이등분선도 직선이니까 이 직선의
한 점, 어떤 점을 지날까요? 한 점을 찾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뭘까요? 이 기울기를 찾아주면 되거든. 자, 근데 이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 아닐까? 먼저 여기 2등분이라는 조건을 한번 볼게요. 2등분이라는 조건.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수직 이등분선인데 우리 선생님 아까 어떻게 했어? A점과 B점의 정 가운데점을 잡고 그랬잖아. 그치? 요 점을 지나게 이제 이렇게 선을 긋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점이 지금 뭐가 되는 거니까 선분 AB의 중점이 되는데 이 중점이 지금 좌표 어떻게 구해요? 중점의 좌표는? 중점의 좌표는 뭐예요? 1대1 내분점이지. 그래서 x좌표 길이 더해서 2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1이랑 4 더해서 2로 나눠주면 1이죠. 그죠?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5 더해서 2로 나눠주면 얼마야? 2지. 그지? 그래서 이 중점의 좌표가 지금 1,2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나는 한 점의 좌표가 1,2구나. 요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등분 조건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이등분 조건이 바로 한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직선이 지나가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점을 알려준다. 저거 그 x좌표와 y좌표끼리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응? 저거 마이너스 2 더하기 4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점 구하는 공식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요. 네. 그죠? 중점 어떻게 했어요?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고 평균 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게 바로 중점의 좌표 구하는 거라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기울기는 뭘로부터 알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기울기는 바로 수직 조건인데 수직 조건으로부터 어떻게 기울기를 알 수 있냐?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요 녀석입니다. 그래서 수직하는 두 직선은 기울기 길이의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요 흰색 선, 요 AB의 기울기랑 요 노란색 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선분 AB의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해볼 겁니다. 직선 AB의 기울기. 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계산하죠. 그죠?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이렇게 말로 배우는데 요걸 이제 좀 내가 고등학생 됐으니까 좀 유식한 기호를 한번 써봅시다. 자, 우리가 x의 증가량은 뭐냐면은 x값이 얼만큼 변했냐 이걸 뜻하고 x값의 차이를 뜻하잖아요. 그죠? 그 차이를 뜻하는 수학 기호가 뭔가 하니까 델타라는 기호예요. 델타 x 이렇게 써준다. y 증가량은 우리가 델타 y 이렇게 써주겠어요. 우리가 그리스 알파벳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배웠잖아. 그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이건 소문자고 대문자는 이렇게 써줘요. 대문자. 델타가 요겁니다. 요거 삼각형 모양. 여기 델타예요. 알겠죠? 그래서 델타가 영어로 알파벳으로 따지면 D에 해당되는 문자고요. 디퍼런스라는 뜻이에요. 디퍼런스 차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x의 증가량,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자, A부터 B까지 X가 얼만큼 변했나 하면은 B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빼주면 됩니다. 4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의 증가량도 5에다가 뭘 빼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나오게 되겠어. 자, 그럼 X의 증가량이 얼마가 되는 거 하니까 6이 되고요. Y의 증가량도 6이 되죠. 따라서 직선 AB의 기울기는 얼마야? 1이야. 자, 그럼 직선 AB의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수직이등분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수직이등분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요거 이용해서 구한다고. 자, 흰선과 노란선이 서로 수직해. 그럼 흰선의 기울기랑 노란선의 기울기랑 곱해서 얼마가 나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근데 흰선의 기울기가 1이야. 그럼 노란선의 기울기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노란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린 다 구했어요. 한 점과 기울기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노란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1 곱하기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 더하기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전개시켜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노란선의 방정식은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어떤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어. 자, 근데 수직이등분선도 정체가 뭐다? 직선이에요. 직선. 그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으면 뭐랑 뭘 알면 되는 거야? 한 점 알고 기울기 알면 이 공식에 따라서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 점은 어떻게 찾냐?
이등분 조건이 한 점이다라는 얘기야. 왜? A랑 B의 중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죠? 네, 중점을 지나야 되니까. 요게 이제 한 점 조건. 자, 그 다음에 수직 조건에서 뭐가 나온다? 이 수직 조건에서 기울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어떤 조건이 이용해서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는 곱해서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하나를 알면은 다른 하나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잖아요. 저거 예. 대입하는 거 예. 그냥 1,1을 정확히 대입 안 해도 되잖아요. 어디? 저 대입하는 거. 요거? 네,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틀리면 그 y는 ax 더하기 b로 두고 예. x와 y 대입하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예, 그렇게 해도 답은 맞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원이가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풀었던 방식인데 중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잡았어? 이런 식으로 보통 잡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잡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찾았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라고 한 다음에 이 직선이 1,1을 지나니까 여기 1 대입하고 여기 2 대입해서 b값 찾아야지. 이렇게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식이 굳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은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들 선생님 항상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 얘기하잖아. 어려운 문제들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로 안 나오고 뭘로 나오기 시작한다? 문자. 문자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때는 이런 방법을 쓰면은 계산이 되게 귀찮아지고 문자인데 막 분수까지 나오고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런 공식도 외워두고 미리 이런 공식을 써먹는 거를 연습을 해놔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는 건 맞아. 답은 나오는 건 맞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는 뭘 위해서? 나중에 문자가 나왔을 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계산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쵸? 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이 책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되게 쉬운 책이야, 쉬운 책. 문제가 다 숫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가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얘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푼다, 저렇게 푼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이게 더 쉬운데. 익숙하니까. 예. 익숙하니까 이게 쉬운 거는 선생님도 인정을 해. 지금 승원이가 굉장히 질문을 잘했는데 선생님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이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망했어요, 실은. 한번 망한 적이 있어. 예, 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 고집 피우지 말고 한 번에 그냥 선생님 시킨 대로 잘 따라오면은 좋을 것 같아. 이유는 선생님이 충분히 얘기했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좀 지금 당장 귀찮더라도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문제 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문제 연습해 볼까요? 자, 문제 풀기 전에 요거 좀 문제 그 책 위에다 표시해 놓자. 자, 성분의 수직 이동에 대한 방정식 하고 나왔는데 자, 수직에다 동그라미 치고 얘로부터 뭘 할 수 있다? 기울기 할 수 있다. 자, 이등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얘로부터 뭐 할 수 있다? 한 점을 할 수 있다. 이걸 적어 놓고 그 다음에 185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번 사람은 똑같이 흉내내서 185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쌤. 예. 잠깐만요. 이거 문제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있잖아요. 8 빼기 4 해가지고 구해요. 이거. 예, 이거 뭐 구할 때? 기울기 구할 때? 네. 그 순서는 상관없는데 뭐 A의 x좌표에서 B의 x좌표를 빼도 되고 또는 B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빼도 돼요. 상관없는데 뺄 때 순서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x좌표를 A에서 B 뺐으면 y좌표도 A에서 B 빼야 되고요. 반대로 x좌표를 B에서 A를 뺐으면 y좌표도 B에서 A를 빼줘야 돼요. 이 순서만 지키면은 뭐에서 뭘 뺐든지 그건 큰 상관이 없어.
답 금방 나오죠?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좌표 평면을 정확하게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 문제의 상황만 대충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직선의 방정식을 알려면 내가 뭐랑 뭘 알면 된다? 한 점과 기울기 하면 된다. 자, 그래서 대충 점을 두 개를 이렇게 찍어 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 A점, 여기에 마이너스 3,8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점, 여기에 3,-4가 있다. 이렇게 일단 적어 놓고요. 그래도 그림으로 대략적인 상황은 한번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 자, 그래서 요렇게 이은 선분이 있으면은 이 녀석이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가운데를 잡고 흰 선에 수직하게 요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그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풀어주면 돼? 여기 한 점. 자, A, B의 중점을 M이라고 잡을게요. 자, M점의 좌표를 계산해보자. M점의 좌표 어떻게 되죠? 중점이니까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고 0이 되겠죠. 자,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고 2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M점의 좌표는 0,2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선분 AB의 기울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선분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의 증가량 B에서 A 빼볼게. 3 빼기 마이너스 3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4 빼기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6분의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선분의 AB의 기울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찾는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 자, 우리가 찾는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얼마가 된다?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점과 기울기를 찾았으니까 공식에 그대로 대입시켜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 가로 열고 x 빼기 0 더하기 2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얘를 전개시켜서 정리해주면 y는 2분의 1x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어요. 답 제대로 나왔나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7번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나중에 이제 우리 마지막 다운 도형의 이동 가서 요거 또 나올 겁니다. 네, 도형의 이동 가서 이거 똑같은 상황인데 그 얘기가 달라져서 나올 거야. 그때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다음 토픽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다음 토픽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세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정확하게 이제 좀 상황을 좀 바꿔 얘기하면은 이건 원래 세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알면 돼요.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위치 관계가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위치 관계가 만나는 점의 개수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해준다 그랬잖아, 그지? 예. 그래서 세 개의 직선이 이제 몇 개의 점에서 만날까를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상황은 뭐가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상황은 세 개의 직선이 모두 다 평행해서 이렇게 한 점을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세 개의 직선이 모두 다 이렇게 평행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은 두 개는 평행한데 하나가 평행하지 않은 거야. 하나가 평행하지 않아서 요렇게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죠? 만나는 교점이 여기서나 이렇게 두 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은 뭐가 있냐면은 자, 이번에는 세 개의 직선이 모두 평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세 개의 직선이 모두 평행하지 않게 요렇게 가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개의 직선이 모두 평행하지는 않지만 그 세 개의 직선이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요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이 있어요. 알겠어요? 네 가지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도 이제 나중에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세 직선에 의해서 공간이 몇 개로 분할이 되냐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에서 평면이 몇 개로 분할되죠?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로 분할이 돼요. 2번은 몇 개로 분할이 될까?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분할이 됩니다. 얘는 몇 개로 분할되죠? 7개. 하나, 둘, 셋, 넷, 다, 7개로 분할돼요. 얘는 평면이 몇 개로 분할돼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분할되죠. 그죠? 자, 다음 중 세직선에 의한 평면이 6개로 분할되게끔 뭐 문제를 풀어봐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2번의 상황이나 4번의 상황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그 세직선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걸 그 책 위에다가 좀 적어두도록 합시다.
세직선 위치 관계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작업만 적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세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상황인데 이 중에서 이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딱 한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는 3번 케이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세 개 모두 평행하거나 아니면 두 개는 평행한데 한 개는 평행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세 개가 모두 한 점에서 만난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89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면 직선이 3개가 있습니다.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있고 y는 kx 더하기 5라는 직선 이렇게 3개의 직선인데 자, 이 3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안 만들도록 k값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삼각형을 안 만든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맞춰보면 될 것 같지만 조금 더 쉬운 게 일단 빨간색과 파란색은 보니까 어때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은 기울기가 다르죠? 그죠? 얘네들은 평행하지가 않아 지금. 그래서 빨간 선이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파란색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자리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려면은 어떤 경우가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경우로 초록색 직선이 빨간색 직선과 평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만들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초록색 직선이 빨간색과 평행한 경우에는 x값이 k값이 얼마나 나오지? k값이 1이면 되겠죠. 왜? 초록색과 빨간색이 평행하면 되니까 기울기가 같은 데잖아. 그래서 일단 k가 1이면 되겠습니다. 여기 1번의 상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초록색 직선이 파란색과 평행해도 되잖아. 그래 안 돼? 그죠? 예, 파란색과 평행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파란색과 평행하려면 k값이 얼마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요것도 이제 가능한 k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로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초록색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교점을 정확하게 지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죠? 자, 이 세 번째 상황이 되는데 세 번째 상황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돼.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단 요 교점을 찾아야 된다. 그죠? 만한 점을 찾아야 돼요. 연립방 형식을 풀어줄 거야. y는 x 더하기 1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교점이? x 더하기라고. 일단 바로 변변 더해주면은 2y는 4 나오죠. 그죠? 예, 그럼 y 값은 2가 되겠습니다. y 값이 2가 되면 x 값 얼마면 돼요? 1이면 되겠죠? 아,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구나. 자, 그럼 여기다 1,2를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돼. 그죠? 그러면은 2는 k 더하기 5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k 값이 되겠어요. 따라서 가능한 k 값은 3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190번 문제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자.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10번까지 다 하실게요. 예, 오늘 10번까지 다 할 거예요, 일단. 예, 10번까지 다 하고 이거 숙제 앞에 하고. 원을 진도를 조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원 조금만 나갈 거예요. 한가요? 진도가? 응? 진도가 적대돼. 애매한가요? 왜냐면 원이 좀 어려워가지고 예, 여러분들 미리 막대기를 조금 봐야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안 나올 거고 그냥 감만 살짝 이렇게 찍먹 이런 거
예. 자, 얘도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죠? 자,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이제 색깔로 선생님이 좀 표시를 해볼게. 이렇게. 구하고 이제 모르는 미지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초록색으로 색칠할게요. 자, 일단 빨간 선은 길기가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 선은 길기가 마이너스니까 일단 요거 두 개는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나, 그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 초록색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빨간색과 평행하게 그리거나 아니면 파란색과 평행하게 그리거나 아니면 빨간색과 파란색에 교점을 지나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에 표현한 거 첫 번째, 파란색에 표현한 거 두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상황은 k 값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빨간색과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1이면 되겠지.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의 교점을 찾아야 돼. 빨간색과 파란색의 교점을 찾아주면은 y는 x-1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연립해서 풀어볼 건데 자, 변변 더해버리면 바로 y 값이 나옵니다. y 값은 얼마야? 2분의 1이 나오죠. 그럼 x 값은 얼마면 되겠어요? 2분의 3이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2분의 1, 2분의 3이 2분의 3,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고 요 점을 이제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나? 2분의 1은 k 곱하기 2분의 3 빼기 2가 되니까 양변에 2 곱하고 시작합시다. 양변에 2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럼 k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3분의 5가 되겠네. 네, 그래서 값이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되겠어요. 예. 이해됐죠? 예.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한 번요. 자,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직선의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해봤고, 너 바지 왜 이렇게 다 끌리고 다녀? 그러게. 바지 밟고 다니냐 왜? 신발이 밟히지 않아 그거? 안 밟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응용 문제 두 가지인데 굉장히 학교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 나중에. 예, 그 1학기 기말고사 볼 때 이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항상 잘 해주면 될 것 같고 문제가 뭐 어렵진 않죠, 그죠? 예. 지금은 안 어려운데 나중에 좀 어렵게 나오면 직선이 여기 미지수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 2개 주어지고 막 이럽니다. 예, 그런 때 이제 머리를 조금 더 써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1쪽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자, 요거는 별표 10개 이렇게. 자, 공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무조건 필수암기입니다. 필수암기. 우리가 이제 전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그냥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됐잖아, 그지? 예.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공식이 조금 복잡하고요. 게다가 유도 과정은 훨씬 복잡해가지고 이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려면은 꽤 골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유도 과정은 선생님이 생략을 할 거예요. 예,
속에서 생각할 거고 하지만 이 공식은 고3 때까지 여러분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공식 중 하나입니다. 이거 수능까지 계속 나오거든. 수학원, 수학2, 뭐 확률 같은 게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계속 짬뽕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필수암기다 필수암기 이거.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공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딴 것도 중요한데 얘는 공식 형태가 딴 거는 그래도 쉽게 외워지거든. 얘는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는 거야. 네, 강조하는 거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직선 밖에 여기 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직선 밖에 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최단 거리를 뜻합니다. 점부터 직선까지는 되게 여러 개의 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중에서 제일 어떤 거? 제일 짧은 거를 우리가 거리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제일 짧은 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뭘 내려주면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은 요때 요 길이가 제일 짧은 녀석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 거리를 우리가 이제 D는 보통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기호로 많이 써주는데 디스턴스의 약자예요. 디스턴스 알죠? 거리. 네.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냐? 직선이 보통 이제 얘는 일반 형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밖에 한 점이 x1, y1으로 주어졌을 때 이 d를 어떻게 구할까? 이 공식이야. 자, d를 구해보면은 얘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d는 자 공식. 자, 먼저 여기 직선에서 x 앞의 개수랑 y 앞의 개수를 떼가지고 제곱을 해서 더해줄 거예요. a제곱에다가 b제곱을 더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 루트 씌운 게 분모.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해주냐면 절대값이 일단 무조건 들어간다. 절대값 무조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점 있지, 그치? 요 점을 갖다가 이 직선에다 대입을 시키는 거야. xy 자리에. 그래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바로 거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공식 연습 몇 개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 직선 예를 들어서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3,1 3이라지 말고 얼마나 올까? 5,0 5,0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거리 D는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까 이 공식을 그대로 갖다 써주면 돼요. 자, 일단 x 앞의 개수랑 y 앞의 개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각각을 제곱을 해가지고 분모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분자에는 절대값을 씌우고요. 5는 x자리에 넣어요. 3 곱하기 5 빼기 0은 y자리에 넣어 4 곱하기 0 더하기 5에다가 절대값 씌워준 거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자, 그럼 분모는 얼마가 나오지? 분모는 9 더하기 16이 루트 씌워주니까 얼마야? 5죠? 네, 5분의 얘는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지? 3, 5, 15에다가 5 더해주니까 20 되죠? 그죠? 네, 20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 거리가 얼마구나? 4구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이 공식은 여러분들 좀 우리가 요령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여러분들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얘는 일단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많이 풀어봐서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번 페이지는 공식 연습을 할 겸 거기 193번부터 202번까지 쫙 한번 다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193번부터요. 예, 193번부터 202번까지 202번까지 말고 200번까지만 풀어봅시다. 200번까지만. 선생님 요령 쓴 거 잘 보세요. 요령 쓴 거 어떻게 써? 여기 x 앞의 개수인 a랑 b를 떼다가 여기다가 요렇게 이제 넣어준 거야.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요 점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여기 xy에다 대입시켜서 얘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분자에다가 절대 붙여가지고 자, 193번부터 200번까지 한번 바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지금 쓰면서 바로 외우세요. 요령을.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니까. 거리가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거리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야, 거리 음수 나오면 내가 뭘 잘못 쓴 거지 하고 다시 들여다 봐야 돼요. 맞나? 쭉 풀어요. 예, 200번까지. 선생님이랑 답도 한번 맞춰볼 거니까 200번까지 다 풀어봅시다. 다 풀었어요. 다 했어요? 채점 해봐도 돼요, 쌤? 채점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요령을 모르겠나. 모르겠나? 소영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는 자, 거리 구하는 공식이 지금 요거거든. 지금 직선에서 여기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보이잖아, 그지? 얘네들 일단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세요. 이 루트 씌워 이렇게. 요게 분모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분자는 절대값을 씌우고요. x1 자리에 요 수들 대입을 시켜. x자리 0 넣고 y자리 0 넣어. 그럼 뭐만 넣지? 13만 넣지? 이거예요. 요걸 계산해주면 돼. 됐어요? 네. 수업 다 했니? 네. 공식 어떻게 쓰는 건지는 다 알겠어요? 자, 이 공식을 지금 빨리 외워놔야 우리 다음 진도를 나갈 때 이제 좀 어렵지 않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건 공식은 그 적는 법을 여러분들 요령을 잘 익혀놔야 돼. 자, 1번부터 193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설명 같이 계산 한번 해볼게. 자, 거리 D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루트. 자, 2의 제곱 4죠? 이제 암산 좀 할 거야. 2의 제곱 4. 마이너스 3 제곱해주면 9지, 그지? 예. 그 다음에 절대값. xy 대신에 0, 0 대입시켜주면은 뭐 0 빼기 0 더하기 14니까 13만 남죠? 예,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루트 13분의 13이 되고 얘는 이제 유리화 시켜주면 얼마가 돼요? 루트 13이라고 나오겠죠? 예, 여기 찾으면 됩니다. 자, 194번 D는 자 루트 자 5의 제곱 25 그 다음에 12의 제곱 144
분의 절대값 00 대입시켜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3 나오죠.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분모를 계산해주면은 얘는 169인데 루트 씌워주면 13이죠. 그죠? 13분의 위에는 절대값이니까 13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거리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자, 195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직선이 지금 일반형으로는 안 나타나있고 y는 하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먼저 직선 어떻게 고쳐줘야 돼? 한쪽으로 다 능형으로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그래서 이제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다 이항을 시켜봅시다.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y 빼기 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식을 써줘야 돼. 자, 그럼 거리 d는 어떻게 될까 보니까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여기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루트 2분의 절대값 0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따라서 얘는 루트 2분의 5가 되고 유리화 시켜주면은 2분의 5 루트 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196번 봅시다. 자, d는 자 역시 얘는 직선 이렇게 나와 있네. 바로 써주면 되겠다.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절대값 이번에는 여기 4,3이네요. x자리에 4 놓고 y자리에 3 놓고 이렇게 계산해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루트 2분의 7이 되고 유리화를 시켜주면은 2분의 7 루트 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97번 봅시다. 자, 거리 d는 루트 4의 제곱 16이고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죠? 어? 아, 미안 여기 4구나. 3 빼기 3 4네. 미안. 그럼 2루트 2 되죠. 2루트 1 그죠? 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다음 197번 4의 제곱 16 마이너스 3의 제곱 9 해준 다음에 절대값 2 대입시켜주면 4 곱하기 2는 8. 그 다음에 여기 y자리에 마이너스 5 넣어주면 플러스 15가 되죠. 그죠? 플러스 15 빼기 8. 자, 그럼 8 빼기 8 이거 날라가고 자, 분모는 5가 되고요. 분자는 15가 되니까 답이 3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198번. 자, 루트 4의 제곱은 16, 5의 제곱은 25, 분의 절대값 3 넣으면은 4, 3, 12, 5 넣어주면 5, 25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얘는 루트 얼마? 41분의 분자가 얼마가 되나? 얘도 41인가요? 네. 그럼 얘는 유리화 시켜주면 루트 41만 남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9번. 자, 역시 직선이 여기서는 또 y눈으로 나왔으니까 얘를 고쳐줘야 돼, 일단. 자, 이번에 y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3x 마이너스 y 더하기 5는 0 이렇게 만들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럼 거리 d는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3의 제곱 9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넣어줘야 돼.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 y자리에 1 넣어주면 빼기 1 더하기 5가 돼서 얘는 루트 10분의 얼마가 되나? 루트 10분의 1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10분의 루트 10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자, 마지막 200번. 자, 이 녀석도 이제 y눈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이항도 시키고 해줘야 되는데 분수도 있잖아. 그지? 분수 있으면 좀 귀찮아. 자, 하지만 선생님이 등호가 보이는 식은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나눠도 된다 그랬어요. 양변에 3을 먼저 곱해놓고 시작을 해볼 거야. 자, 양변에 3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3y는 x 3을 곱하면 안 되겠네. 6을 곱해야 되죠? 여기는 분모가 2니까. 네, 다시 합시다. 자, 그럼 양변에 6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6y는 2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나요? 그죠? 이렇게 놓고 이항시켜주면은 2x 마이너스 6y 빼기 9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거리를 계산해보자. 거리 d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루트 분모는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4 6의 제곱 36 분의 절대값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주고요. 그럼 마이너스 2 y자리에 마이너스 2 넣어주고요. 플러스 12 빼기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지? 루트 40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40분의 자, 근데 40을 잠깐만 40 이거 40이 2루트 10이잖아요. 그죠? 그죠? 2루트 10분의 2니까 루트 10만 위아래다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20분의 뭐가 돼? 루트 1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공식 이제 어떻게 쓰는지 확실하게 알았죠? 네. 그래서 가장 예쁜 일반 형태로 이렇게 잡아놓고 분수 있으면 곱해도 돼. 네.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공식에다 대입시켜서 풀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는 걸 이제 요령으로 한번 다 알아봤고,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만 더 공부하고 오늘 수업은 마칠게요. 그냥 원은 나갈라 했는데 다음 시간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숙제 아직 안 했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토픽을 우리가 볼 건데, 자, 첫 번째는 뭔고 하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거 밑에 거는 숙제예요. 201번인데 이거는. 예, 안 본 거는 나중에 숙제로 날 거예요. 자,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이번엔 평행.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을 생각을 해주면은, 자,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자,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측정을 할까? 만나지 않아. 기울기. 거리, 이 직선 두 개가 평행하단 말이야. 네. 평행한 두 Y절편?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Y절편. Y절편 아니에요. 거리는 항상 최단 거리를 뜻해.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직선이 한 점 잡고 요 직선이 한 점을 잡아서 이었을 때 그게 최단 거리가 나오게끔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수직이 되게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요때가 제일 짧은 거리가 나요. 얘는 점을 내가 이쪽에서 잡아가지고 수직으로 그리던 아니면 이쪽에서 잡아가지고 수직으로 그리던 이 길이는 다 어때? 똑같겠죠, 그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거리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 그래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 하니까 아주 쉽습니다. 어디에다 점을 잡아서 거리를 구해도 똑같기 때문에 이쪽 여기 좀 색깔만 붙여볼게. 자, 이쪽은 초록색 직선을 놓고 얘는 파란색 직선을 놔봅시다. 일단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선 두 개 중에 하나 찝어.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찝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을 찝었다. 그럼 이 직선 위에 이 직선을 지나는 아무거나 한 점을 잡아요. 아무거나 한 점을 잡아. 여기를 잡았다. 그럼 이 점부터 다른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그게 바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어디서 잡아도 거리 똑같을 테니까. 그래 안 그래?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하기 전에 요런 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4x-3y 더하기 5는 0이라는 직선과 4x 3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 거야 지금부터.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직선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찝으세요. 위에 거 찝을래, 밑에 거 찝을래? 큰 차이가 없네. 위에 거 찝읍시다. 그러면은 이 직선 위에 아무거나 편하게 한 점 잡읍시다. 한 점을 이 직선을 지나는 한 점을 잡는 얘기는 여기 xy 대신에 뭔가 숫자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돼요. 어떤 거 한번 잡아볼래요? x자리에 2 넣고 y자리에 x자리에 마이너스 5,5 되지 않아요? 5,5가 되나요? 안 된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쉬운 점을 잡으려는데 숫자가 좀 복잡하잖아, 그지? 그죠? 예, 당황하지 말고 그냥 분수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분수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x를 0으로 잡을래. 그냥 귀찮아. 그런 거 점수 예쁘게 나오는 거 잡는 거 있잖아. x 0으로 잡을래. x 0 잡으면 y값 얼마 나와요? 3분의 5 나오죠? 그래서 이 직선 위에 나는 그냥 아주 쉽게 0,3분의 5라는 점을 잡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럼 0,3분의 5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 거리 d는 루트 어떻게 되나? 자,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9분의 절대값 x자리에 0 놓고 y자리에 3분의 5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되죠?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5분의 10이 되니까 거리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어요. 신색? 알겠어요? 네. 자, 근데 이게 쉬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도 풀기 귀찮다고 이상하게 푸는 애들 되게 많아. 되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직선을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이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자. 잠깐만. 자, 요런 직선 두 개를 봅시다.
자, 이 두 직선도 지금 기울기가 똑같이 얼마예요? 2죠? 그죠? 야, 두 직선 평행하단 말이야. 자,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서 아무거나 한 점 잡아가지고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돼요. 자, 근데 직선까지 거리 구할 때 직선의 형태를 어떻게 나타내야 돼? 는형 형태, 일반 형태로 나타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는형이 아니니까 는형으로 일단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 위의 직선으로부터 지나는 한 점을 아무거나 하나 잡을 건데 그냥 0,-3 잡으면 쉽겠네.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이 직선이 0,-3이라는 직선 점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직선은 이항을 시켜가지고 는형 형태로 만듭시다. 이렇게. 그럼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거든? 자, 그럼 거리 D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 D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xy 대신에 0과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0 집어넣고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나? 3 더하기 2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루트 5분의 5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답이 얼마가 된다?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근데 여러분들 이거 계산이 귀찮다고 이 y절편의 차이가 5니까 거리는 5예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어. 안 돼.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자,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니까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지나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얘는 y절편이 2고 기울기 2짜리 직선이니까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그어질 텐데 이게 거리가 아니잖아. 이게 최단 거리가 아니에요. 최단 거리는 뭐야? 이거야. 이거 또는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y절편의 차이를 구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최단 거리가 아닌 거야. 알겠지? 예. 선생님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꼭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중에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 어떻게 한다? 그냥 직선 위에 아무거나 한 점 잡아. 그 다음에 다른 직선까지 점과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밑에 204번 문제 한번 연습해볼까요? 다 풀어봤어? 자, 답 금방 나오죠? 자, 204번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평행한 직선이 2x 더하기 y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2x 더하기 y 빼기 10은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자, 그럼 두 직선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아가지고 점을 쉬운 점을 하나 잡을 건데 딱 보니까 이게 0,0 넣으면 되네. 0,0 되게 쉬운 점 하나 보이네요. 여기다 0,0 하나 잡고 0,0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거리 D는 어떻게 되겠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해주니까 5 분의 절대값 0,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0 나오겠죠? 따라서 얘는 루트 5분의 10이 되고 루트 5 위아래다 곱해주면 얼마가 돼? 2 루트 5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답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고도 답을 1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절대 10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여기 차이가 아니고 수직거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3쪽의 유형 19번 문제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직선에서 끝판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별표 10개 쳐놓고 이 문제는 고등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거의 100%는 장담 못한데 99%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뭐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거야, 지금부터. 삼각형의 넓이. 동진아,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높이 곱하기 2분의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지. 그치? 자, 이 단순한 사실부터 이제 출발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삼각형이 좀 예쁘게 안 주어져 있고 좌표 평면상이 이제 세 개의 점이 좌표로 주어진 상황을 생각을 해볼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좌표 평면상에다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 거기? 20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09번 문제. 자, 지금 좌표 평면상에 그 그림은 없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3, 마이너스 1, 1, 2, 3, 마이너스 1 여기에 이제 A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3, 1, 2, 3 여기에 B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점 마이너스 1, 2 여기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까? 요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넓이 구할 수 있는 사람? 이거 넓이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아니에요. 이거 넓이 우리 구할 수 있어. 지금 이 공식 안 써먹어도 구할 수 있어요, 실은. 이거 구할 수 있는 사람? 이거 넓이. 배웠어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 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않나, 이거? 방법만 얘기해봐. 답을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풀면 된다. 방법. 그 에이스. 그 시연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사다리 꼴에서 삼각형 200 빼면 돼. 사다리 꼴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슷한 방법인데 요렇게 하는 거지. 여기 점을 지나는 이 세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세 점을 지나면서 xyz 평면 사각형 하나 그어주고 이 전체 사각형을 이용해서 삼각형 세 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죠? 지금 시연이는 그냥 사다리 꼴이니까 여기까지만 구해가지고 이 두 개 뺐다 이렇게 생각을 해준 거야. 좀 더 편하게 하려면 그냥 사각형 크게 그리는 게 좋아요. 네. 이런 방법을 쓰면 된다. 이런 방법을 쓰면 되는데 역시나 문제는 뭐예요? 점이 만약에 세 점 중에 뭐 미지수가 덕지덕지 끼어있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림을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는 못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배울 건데, 자, 삼각형의 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그림을 보고 우리가 밑변을 뭘로 잡고 높이를 뭘로 잡을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선택권을 승원이한테 한번 줄게. 승원아, 이 삼각형에서 밑변 뭘로 잡고 높이 뭘로 잡을래요? 이 초록색 삼각형에서 밑변을 BC로 잡는데. 밑변을 BC로 잡아? 그리고 그 A에서 선을 그어가지고. 뭐 그렇게 할래요? 네, 그렇게 해봅시다. 선생님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쉬워 보이긴 하는데 뭐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승원이 얘기한 대로 그럼 밑변을 BC의 길이로 잡을래 이렇게 잡고요. 그럼 이제 높이를 정할 건데, 자, 높이는 승원이가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 A에서 어떻게 했지? BC에다가 수직으로 내리고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수직으로 내리고었어요. 요게 이제 높이예요. 높이를 H라고 하면은 이 높이 H는 다른 말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말로 번역을 해주면 뭐가 되는 거 아닐까? 점 A부터 직선 BC까지의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높이는 뭐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점 A와 직선 뭐 사이에? BC 사이의 거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둔각삼각형일 때도 되거든. 왜냐면은 둔각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치자. 그럼 우리 연장선 그어가지고 수선해발 내리겠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직선 BC를 이렇게 그으면은 직선 BC 방정식 이 선 전체가 되니까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되는 게 맞죠, 그죠? 네, 그럼 이게 둔각이든 예각이든 직각이든 상관없이 다 풀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풀어봅시다. 자, 밑변의 길이 구하고 높이 구하면 돼요. 자, 먼저 밑변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 B점의 좌표가 지금 얼마였어? 1,3이었고 C점의 좌표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2였잖아. 그치?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 루트 어떻게 해요?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해주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기억나니 이거? 네.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 나오겠네. 자, 밑변 BC의 길이는 루트 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점 A라는 점의 좌표는 지금 3,-1로 주어져 있고, 자, 직선 BC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직선 BC를 구해야 돼요, 지금부터. 예. 자, 그럼 직선 BC는 뭐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두 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귀찮지만, 직선 BC의 방정식을 찾아야 된다. 직선 BC의 방정식.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뭐랑 뭐만 하면 게임 끝? 한 점과 기울기 하면 게임 끝. 그래서 기울기 먼저 찾아볼 거야. 자, 기울기 아까 우리 계산했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자, 승원이가 한번 해볼까? x의 증가량 얼마? x의 증가량이 2요. 2, y의 증가량 얼마? y의 증가량 1. 1, 예, 기울기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한 점은 얘나 얘 아무거나 대입시켜주면 되는데 선생님은 b를 한번 대입시켜 줄게.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 y는 2분의 1에 x-1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얘를 아까 공식에 대입하려면은 능형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식을 좀 변형을 해줄 거야. 자, 일단 분모가 보이니까 양변에 1을 곱해서 분수를 좀 없애줍시다, 이렇게. 네. 예, 2는 여기다가도 곱해야 되죠. 부배 법칙 써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항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2y 더하기 5는 0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직선 BC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x-2y 더하기 5는 0. 이게 이제 직선 BC가 되겠어. 자, 그럼 이제 거리를 구해봅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 D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높이 H가 되겠죠. 높이 H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루트 x 앞의 계수의 제곱 더하기 y 앞의 계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3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 루트 5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요렇게 해서 밑변과 높이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루트 5 나왔고 높이가 루트 5분의 10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럼 루트 5 루트 약분되고 이 약분 시켜주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이 삼각형 넓이는 5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 요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네. 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게 만약 세 점이 다 이렇게 이쁘게 나왔으면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이건 이제 일단 잊어버리고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급하면 이렇게 풀어도 되긴 돼요. 객관식 문제 풀 때.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그 미지수로 나왔을 때도 풀기 위해서 좀 일반적인 방법을 생각해 주면은 일단 삼각형을 들어놓고 뭘 밑변으로 할래, 뭘 높이로 할 때 그걸 먼저 정해.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승원이는 BC를 밑변을 잡고 A에서 그은 것을 높이로 잡았어. 자, 그럼 BC의 길이, 밑변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면 되는데 근데 직선을 몰라. 그러니까 직선부터 구해놓고 시작을 해야겠죠? 저 직선 BC의 방정식을 구해놓고 능형 형태로 고치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지금. 자, 연습을 어떻게 하냐? 209번 문제를 똑같이 풀어볼 건데 선생님 방법만 좀 바꿔볼게. 자, 여러분들 AB를 밑변으로 하고요. AB를 밑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C에서 AB의 근 수선을 얘를 높이로 해서 한번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답이 똑같이 5가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거를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그렇게 본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그렇게 풀란 얘기거든. 그 빈칸 채워넣기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 12월 때까지 다 뺄 수 있었어요. 1월 첫째 주까지 다 할 겁니다. 네, 진도가 조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자, 숙제는 날선영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오늘 배운 거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파란색 부분까지 다 풀어오는 게 숙제고 토요일까지 해오세요. 예. 거기다 베이직 사인 토요일까지 낸 거 있죠? 오늘 할낸 거. 그거까지 다 해서 이제 선생님 검사 받고 토요일 날 숙제 다 못한 사람은 역시 남아서 풀고 가야 됩니다. 남아서 풀고 그렇죠? 가야 됩니다. 남아서 풀고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직선에 대한 얘기를 오늘로 다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직선에서 배웠던 공식들 이제 중요한 거 한번 몇 가지 정리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공식이 뭐 있는지 생각해보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일단 평면좌표부터 시작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웠고요,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배웠고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공식 배웠죠. 내분점 외분점 공식. 그 다음에 또 뭘 배웠나? 평면좌표에서 일단 요거 두 개만 주로 배웠죠, 그죠? 요거 두 개 배웠고 직선 넘어와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행하거나 수직하거나 이런 거 이제 했었지, 그지? 평행이나 수직 조건 찾는 거 요거 이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나 더 있구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저번 시간에 했었죠? 두 직선 놓고 한쪽에다 K배 해가지고 눈형에서 찾는 거. 그거 원에서 또 나올 거거든? 비슷한 게 원에서 또 나온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게 한 요 정도 되겠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우리 공식을 좀 외워 놓으세요. 자, 이 공식들을 토대로 이제 원이 또 나갈 거야. 원이 나갈 거니까. 원이 제일 없습니다. 도형의 방정 파트에서는. 그래서 원을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티냐가 이제 수학상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느냐 못 하냐가 문제가 되겠어요. 원이 이제 차수가 2차식으로 커져가지고 조금 이제 어려운데 그 전에 일단 이 공식들은 이제 우리가 원할 때도 다 써먹을 거기 때문에 공식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다시 다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주말에 테스트를 할 때 이번 주말 토요일에 테스트 할 때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러니까 그 베이직선에 이번 주 숙제 냈었잖아, 그지? 그거 제대로 공부했는지랑 그 다음에 요 기본적인 공식들 요거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요거 두 가지를 테스트 할 거예요. 알겠어요? 공부 좀 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다 됐나? 대충 얼마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 다 못하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 받고 다 풀고 가도록 합시다.